마두로는요, 푸틴과 매일매일 통화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시진핑을 만난다라고 해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마두로 체포해가지고 국외로 이송 중이다. 곧 말어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이송 목적지는 관타나모 수용소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선 기간 동안에 그렇게 외쳐댔던 그곳입니다. 관타나모. 반갑습니다. 자,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체포돼가지고요, 해외로 이송되는 장면은 국제 정치에서는 극히 드문 이례적인 일이죠. 비교 가능한 전례는 1989년에 파나마에서 마누엘 노리에가, 그 이후에 36년 만에 마두로가 처음입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미국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마약, 범죄 혐의로 사법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최고 권력자를 체포했었는데, 이번 마두로 사태도 역시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막 여러 곳에서 마두로 이 체포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막 틀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딥하게 이 사건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군사 쿠데타도 아니죠. 내전도 아닙니다. 정통성을 제거하고요, 범죄화를 씌워서 사법으로 압박하고 체포하는 미국식 정권 붕괴 공식이 현실 조치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트럼프 짱. 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좀 뭔가 환기시키고자 이 마두로를 체포하려고 지금 무리수를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좌파들은 읊어대는데요. 자, 그것보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중국의 영향력의 고리를 끊는 그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베네수엘라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친러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일까? 자, 마두로가요, 지난해 말부터 카리브해 압박이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푸틴과 거의 매일매일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정치적 지지를 과시해 왔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러시아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움직인 건 미국뿐이다라는 거죠. 자, 실행 가능한 리더의 힘과 그리고 이 무서움을 역시 미국이 보여준 건데요. 자, 러시아의 무기와 군사 기술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계를 드러냈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부분들 때문에 전쟁을 질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여전히 뭐 전략 자산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관망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말은 많지만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감당할 각오와 능력이 없다라는 평가가 줍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결정적인 시기에 매년 중국 정상과 한국이 만나야 한다라는 헛소리를 쏟아낸 게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이 뭘 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정부에 미국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현지 누나뿐이라서 이 시각이 편협적이고요,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평가합니다. 자, 오늘요, 마두로 생포가 의미하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러 정권이 어떻게,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정통성 문제가 불거진 정권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좌파 워크 축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 한국까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대한민국의 좌파리들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정 국가 그리고 남국이가 부르던 그 누나를 언급하면요, 광고 제한 검열이 빡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가 동시에 작동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죠. 이 흐름을 뚫는 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기보다 국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아, 뭐 이란도 그렇고 뭐 국제 사회가 지금 난립니다, 난리.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뭐냐면 이 중국과 오랫동안 이제 친구 사이로 지냈던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폭망 이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탈중국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만 항상 늦다라는 거죠. 친중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자, 미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런 큰 이슈들이 터트려지니까 이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두로 처음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 마두로가 집권을 했을 때 부정선거 결과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 마두로에 대해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헌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2기에 들어서서 이 마두로 정권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압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단순한 외교적 비판이나 아니죠. 이제 마두로를 적대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를 빼고요.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범죄 집단의 수괴로 다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근 방식도 명확하게 달랐는데요. 경제 제재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범죄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마약, 부정선거 이런 것을 마두로 이코르 마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에서 제재를 같이 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사법적으로 압박합니다. 왜? 너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체포 대상이야 라는 것을 계속 꾸준하게 알렸죠. 그리고 직접 뽕 체포까지 간 겁니다. 자, 마두로는요,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서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반미 연대를 과시했지만 결과는 어떤 거? 말뿐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의 실체는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죽자, 그건 못하겠다, 니만 죽어라, 뭐 이런 거죠. 자, 결정적인 순간에 러시아는 어떤 정권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은 어떻습니까? 더 계산적입니다. 아직도 발톱 숨기고 있고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어 있죠. 자, 국제사회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소모되고 있고 중국은 감당할 준비가 없다라는 것. 미국은 어떠냐? 막강합니다. 군사력, 정보력, 법적 압박 그리고 국제 공조를 실행하는 국가다라는 거죠. 자, 이번 마두로 생포는 그 정점이지 않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아니죠. 핵심은 뭐냐? 정통성 붕괴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정통성을 잃은 정권은 안에서 버틸 명분을 잃고요. 밖에서 보호받을 공간을 잃습니다. 왜? 정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불법이 뭡니까? 부정선거. 그것으로 권력을 찬탈한 내란 수괴로 각인시켰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상황과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고 미군과 법집행 기관에 의해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자리에 있던 마두로가 체포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중대한 선언을 던졌는데요. 자, 트루스 소셜 보겠습니다. 자,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successfully carried out a large scale 어떻게 strike against Venezuela and its leader. 프레지던트 니콜라스 마두로.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Who has been along with his wife. 자, 와이프도 같이 있네요. 자, captured and blown out of the country. 그러니까 밖으로 압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포해가지고 밖으로 압송하고 있는데 마두로와 부인과 함께 그 말이죠. This operation was done in conjunction with U.S. law enforcement. 자, 이게 뭐냐? 이번 작전이 미국의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detail to follow.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인데, 자, there will be a news conference today at 11 a.m. 어디서? at 마러라고. 자,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마러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Thank you. 뭐 감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 그러니까 1월 3일 새벽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등 대규모 공습을 한 후에 정예 특수부대를 투입시켜가지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고, 마두로 정부는 즉각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했고, 뭐 제국주의적 공격이다라고 비난하면서 시민들 동원령을 내렸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마두로 체포되고 국외로 이송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11시, 아마 우리나라는 1시에 이제 마러라고 자택에서 이번 작전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다라는데요. 좋습니다. 베네수엘라 생포 작전
이게요, 과거에 파나마 대통령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 작전하고 매우 유사한데요. 1989년이었습니다. 원래 노리에가가요, 미국 정보국 CIA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재의 맛을 봤다라는 거죠.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과 손잡고요, 마약 밀매, 돈 세탁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등지는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노리에가를 기소하고 퇴진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텼는데, 자,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뭐가 터지냐면 파나마 군에 의해 가지고 미군 장교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눈 돌죠. 그래서 아버지 부시,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가 이 파나마 침공하라라고 명령을 때립니다. 자, 아버지 부시는 파나마 침공이고요, 아들 부시는 이라크 전쟁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1989년 12월 20날에 미군 24,000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대규모 공습으로 파나마군을 제압을 했습니다. 노리에가는요, 이 추적을 피해가지고 파나마시티 안에 있는 바티칸 대사관으로 몸을 숨겼는데요. 이때가 조금 재밌습니다. 미군이 그 대사관을 포위해가지고 24시간 락 음악을 막 틀었는데요. 그때 튼 음악이 더 클래시의 I Fought the Law, 이 노래를 엄청 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압박을 한 거죠. 엄청나게 큰 음악을 계속 틀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한 노리에가가 대사관 밖으로 그냥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이제 마약 수사국 DEA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압송돼가지고요, 징역 40년 선고받고 이제 마약 밀매자들과 함께 이제 체포가 된 거죠. 이게 전례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마약범으로 기소해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체포해온 최초의 사례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생포해가지고 압송한 이 사건과 36년 전에 파나마 대통령 노리에가를 잡아와가지고 체포해서 깜빵에 넣은 거와 이제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타국의 독재자도 마약범으로 잡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을 좀 먹어달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었죠. 자,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이제 베네수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미 정권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죠. 마두로가요, 3기 시작하기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한 야권 인사들 대거 막 깜빵에 쳐넣고요,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내란 혐의로 수배를 때려가지고 망명까지 시켰죠. 자, 다시 그 지도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면 베네수엘라는 친미 정권으로 돌아설 겁니다. 선거에 의한 지도부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이 친미 정권으로 베네수엘라를 다듬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갑자기 2일에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이재명의 발표가 나온 순간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다라는 겁니다. 마두로 다음은 누굴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은요, 그냥 핫바리 취급을 받고 저 뒤에 좀 밀려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눈에는 마두로급으로 미국을 상대로 잽잽잽 댐비고 있는 키 작은 뚱땡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건 경제 위기의 결과 아닙니다. 정통성 붕괴, 부정선거의 결과다라는 거죠. 자, 마두로는요, 푸틴과 매일매일 통화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시진핑을 만난다라고 해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 부정선거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언급한 이상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영인 TV였습니다.